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년 전에 고향으로 다시 내려와서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서울에서 지내는 내내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치열하고 바쁘게 살면서 적응이 된 줄 알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시골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같은 아파트 살아도 솔직히 누가 누군지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전 요즘 사람은 아닌지 음식이라도 하나 나눠 먹고 가까운 사람들 소식도 알고 동네 친구에게 아이도 편하게 맡기고 오갈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점점 더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항상 이곳에서 겉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살 때 제 또래의 친구를 한 명 알긴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랑 지내는 게 묘한 경쟁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당시엔 남편하고 저 둘이 사는 것도 너무 빠듯할 때라서 이세 계획까진 엄두도 못 내고 살았거든요. 근데 만날 때마다 저를 보면서 남편이 피곤하다고 무조건 집 오면 자지? 응? 그런 건 민망하게 왜? 아니, 그럴 것 같아서 그래. 다른 여자 있나 보라니까. 아무래도 수상해. 우리 남편은 아직도 나만 보면 붙어 있고 싶어 하는데. 서로 성향이 다르잖아. 워낙 우리는 표현을 잘 안 해. 그게 자기한테만 표현을 안 하는 건지 잘 보라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를 싫어해? 아, 내가 말했나? 우리 집 냉장고 바꿀 건데. 아, 그랬어? 좋겠네. 바꾸고 싶어 했잖아. 색도 내가 직접 고르고 되게 좋더라, 요즘. 혹시 우리 집 거 어차피 버릴 건데 가져갈래? 아, 나중에 와서 봐. 이것보단 그래도 더 좋은 거니까. 아니야, 그거 옮기는 것도 일인데. 우리 남편이 몇 달 모아서 사준 건데 내가 한 말은 흘려듣지를 않는다니까. 아이부터 사소한 냉장고 하나까지 집을 오가다 보니까 묘한 경쟁이 되는 걸 겪고 나니 제가 생각했던 이웃이 아니라 너무 불편한 사이가 되더라고요. 결국 이사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는데 그때 느낀 게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귀어도 여기선 불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지방에 내려갈 땐 갑작스럽게 엄마 병세가 시작돼서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제가 곁에 있겠다 생각한 거거든요. 초반에만 해도 남편하고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오갔는데 남편이 종종 내려와 보더니 와, 여기 죽인다. 공기도 좋고 차도 안 막히네. 여기 사람들은 차 막히면 이상할 정도라고 그러던데 서울보단 훨씬 여유롭고 좋지. 아, 오가다 부동산도 둘러봤는데 집값도 괜찮고. 집값도 봤어? 아니, 지방에 안 가려고 버텨서 난리지. 간다고만 하면 난 신나서 보내줄 거야. 이 주변에도 우리 지점 하나 있긴 하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니. 진지하게 내려올 생각을 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내심 이곳에서 살 앞날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야 좋지. 엄마도 가까이에 있고 딸이라곤 나 하나인데 엄마가 아프고 나니까 괜히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 해가 다르게 엄마도 늙어가고. 그럼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그래, 서울이 뭐 별거라고. 우리 꼭 거기서 버틸 이유 없잖아. 돈도 잘 안 모이는데 여기 있으면 훨씬 여유롭게 살겠네. 엄마 건강 문제로 곁에 있어주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 남편도 저도 이 생활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마음도 변해서 정착하자마자 낳은 아이가 벌써 6살이나 됐네요. 물론 이제는 다 과거가 되어버린 일이지만요. 이곳에 내려와 소박하게 잘 지내면서 엄마를 자주 만나고
이웃이라는 사람들도 생겨 전 하나를 부쳐도 나눠 먹을 걸 주고받는 넉넉한 인심도 참 좋았어요. 모든 생활이 안정감 있고 만족스러웠죠. 서울에 있을 땐 돈이라고 모아도 어디론가 줄줄 새던 느낌이 지방에선 그만큼은 안 벌어도 더 모이더라고요. 남편과 저도 이런 상황을 신기해하고 있었죠. 그때부터 남편은 점점 더 돈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이대로만 가면 1년 목표치 채우겠다. 월급도 낮아져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신기하다 정말. 일단 집값이 낮아지니까 융통할 돈이 생기잖아. 내가 이 주변에 작은 건물 하나 살까 싶은데 대학생들 사는 원룸촌에 하나만 사두면 매달 월세 받는 거야. 좋지? 그동안 건물 사고 싶어서 모았던 거야? 계속 불려야지 돈을. 은행 이자로 갖고만 있을 거야?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바보짓을 해? 그리고 건물 매매를 알아보러 다니던 남편은 월세 받으며 주인 노릇할 생각에 들떠있더라고요. 예전과 다른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돈 모으는 성취를 느끼는 것 같아 저도 지지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기쁜 소식이 있다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앉아봐. 로또가 굴러 들어왔어, 지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아니, 우리 엄마 있잖아.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다 해서 내가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엄청난 부자라네. 곧 죽을 영감인데 돈밖에 없대. 자식도 없어서 평생 일하면서 돈만 모은 거야. 아니,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엄마 좋다고 따라다닌다는데 우리가 무조건 밀어줘야지. 아니, 어머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무슨 의견을 물어? 엄마 내숭이라니까. 엄마도 좋아해. 확실해? 어머님한테 물어본 거야? 엄마도 좋은데 아들 눈치 보이니까 해본 말 같아서 뒤에서 다 알아봤대, 어떤 사람인지. 근데 건물이 몇 채 있고 동네 사람들이 이 영감한테 돈 빌릴 일만 생기면 온다네. 우리 엄마 말년에 운이 터졌어. 그래서 어떻게 밀어줄 건데? 아니, 우리가 두 분 만나는 거 무조건 지지해주고 밥도 잘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해서 결혼도장 꽝꽝 찍게 해야지. 그 사람도 우리 엄마한테 돈 갈 거 알고 있을 텐데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겠어? 그래도 어머님 일이니까 당신이 나서지는 마 괜히. 나서야지. 무조건 나서야 돼 지금. 당신은 왜 이런 쪽에 머리가 안 돌아가? 돈 굴러오는 소리 들리면 무조건 그쪽 방향으로 뛰어가야 하는 거야. 바보같이 왜 그래? 무슨 돈? 누가 돈인데? 그냥 두 분이 친구처럼 만나고 그럴 수도 있는 걸. 자식들까지 나서면 부담스러워지지. 그걸 막아야 한다니까. 왜 친구처럼 지내? 부부로 바로 가야지. 돈 때문에? 그럼 우리 엄마 이용만 해먹고 돈 주는 거 싫어서 버리는 거야? 내 그 꼴은 또 못 보지. 누가 이용을 해? 당신이 이용하려고 하는구만. 결혼까지 성사시켜야 되니까 일단 건물 대신에 나는 이쪽으로 투자를 할 거야. 무슨 투자를 한다는 거야 대체? 난 당신이 이해가 안 된다. 그 영감이 엄마한테 그랬대. 죽는 날까지 당신하고 지낼 수 있으면 내가 가진 돈 다 주고 가고 싶다고. 자식도 없으니까 그거 우리가 다 나눠 가지면 된다니까. 이게 건물 투자보다 낫지. 빌딩이 한 채 들어오면 우리 인생 바로 바뀌는 거야. 저는 남편이 허황된 소리를 계속하길래 그냥 잠시 그런 줄 알고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처음에는 생전 만나보지도 못한 부자가 곁에 있다고 하면 그 덕도 보고 싶고 그 사람이 가진 게 하나라도 우리한테 떨어질 상상 같은 걸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이면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잠자코 보고 있었죠. 그런데
제게 한 남편의 이야기가 점점 현실이 돼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문자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려나요? 계속 외롭게 지내던 어머니한테 이렇게 좋은 분이 생겨서 아들 된 저희도 마음이 놓입니다. 돈 많다던 그분에게 전화까지 해서 아부를 떨더라고요. 속 보이는 짓을 계속해서 듣는 저까지 불편했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사실 제대로 된 가정생활은 못 해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늦은 나이지만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 진지하게 만나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장남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동생들도 다 따라옵니다. 아시죠? 아니,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면 어떠세요? 가까운 데 많잖아요. 나중엔 제가 해외도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데. 우선 가까운 데부터. 적당히 좀 해. 통화 중인 남편 허벅지를 쿡쿡 찌르며 주의를 시켰죠. 그런데 아랑곳하지도 않고 전화를 이어가더라고요. 엄마가 콧바람 쐰 지도 오래됐는데 갈 때마다 애나 봐주고 그러니까 정작 즐기지도 못했을 거예요. 두 분 오붓하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물론 보내드리는 여행이니까 다른 건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떠날 마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승낙하신 걸로 알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남편은 주먹을 쥐고 혼자 성공해서 좋다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당신 미쳤어?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속보이게. 속보이면 어때? 내가 오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걸 참았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주면 우린 땡큐지. 우리 엄마가 자식들한테 좋은 일 좀 하겠다는데? 좋은 의도로 보내드리는 거 아니잖아. 당신 그렇게 돈 써가면서 안 돌아오면 어쩔 생각이야? 차라리 돈 모아서 건물을 사. 그거 하고 싶어 했잖아. 이젠 별로야 그것도. 내가 고작 대학생들한테 코 묻은 30만 원 받아서 살자고 그딴 짓을 해? 내가 더 큰 돈 보이는 곳으로 움직일 거니까 내가 무조건 수익 낼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우리 집안일이야. 질린다 정말. 결국 좋게 잘 만나는 어른들 마음 이용해서 돈 얻으려는 심보잖아.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분이 모를 것 같아? 당신 위에서 보고 있을 거다. 좋아하는 여자랑 살고 싶은데 우리가 돈 좀 보고 속 보이게 행동하면 또 어때? 우리랑 살 것도 아닌데. 건물 하나씩 주고 가면 그만이지. 이분도 그런 계산할 줄 알아.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가관이다 하는 짓 하고는. 여기 와서 우리 여유롭게 잘 살고 있잖아. 왜 자꾸 욕심을 부려? 돈이 없을 땐 몰랐는데 눈에 보이고 모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 더 좋은 방향으로 모아서 우리 가족 잘 살아야지. 당신도 나중에 고맙다고 절이나 하지 말고 서방님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봐. 난 치사해서 못 봐주겠다 정말. 그냥 엄마 여행 한번 보내준다고 생각해. 그래, 그런 좋은 마음이면 내가 뭐라고 하겠냐고. 됐어. 내가 엄마 다음에 장모님, 순서대로 다 보내드릴 거야. 이 이야긴 더 해봤자 머리만 아파. 그리고 곧 엄마 생신 돌아와. 동네 이모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회관에서 잔치한다니까 당신도 일찍 끝내고 와 그날은.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집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싸 성공했어. 해냈어. 그럼 곧 재혼한다는 거잖아. 건물 하나씩만 받자 제발. 아니 그 정도 나이면 우리가 딱 몇 년만 버티면 괜찮은 거 아니야? 자식은 확실히 없는 거 맞지? 다른 가족들은 제대로 알아본 거지? 두 분이 재혼한다는 소식에
정작 시어머니보다 본인이 더 좋아서 날뛰더라고요. 전 일부러 안 들리는 척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그래서 넌 얼마까지 가능한데? 뭐? 그걸로 되겠냐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끌어모으라니까. 아, 미치겠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더니 서랍에 있던 통장을 꺼내 열어보면서 계속 통화를 이어가더군요. 안 된다니까, 나도. 어디서 융통 좀 해봐. 너 나중에 이러고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난리치는 꼴 못 본다. 지금 확실히 해. 나도 거의 모아놓은 거 다 줬다니까. 두 형제가 남의 돈에 눈이 멀어 제대로 뒤집혔더군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한다는데 이 둘이서 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한심해 보이기만 했죠. 한 사람이라도 아니라고 말리면 좋겠는데 게다가 또 민감한 게 시어머니 재혼에 필요한 돈이라는데 그걸 제가 막아세우는 꼴이 될까봐 눈치가 보이기도 했죠. 당분간 큰 돈이 필요한 일은 없으니 그러려니 하고 저도 가만히 있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엄마하고 전화를 하는 중에 엄마, 갖고 싶은 거 정말 없어? 없다니까. 다 늙어 빠져서 뭐가 갖고 싶어. 없지. 용돈 말고 그래도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서 그렇지. 돈만 주니까 생일 기분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엄마 요즘 필요한 거 없어? 돈 생각하지 말고. 없어 정말. 그렇게 힘들다면서 왜 말을 안 했어 넌? 내가 지금 너한테 생일 선물 받게 생겼어? 무슨 소리야? 뭐가 힘들어? 황서방 왔다 갔어 얼마 전에. 그 사람이 힘들다고 그래? 아니 무슨 말을 했는데? 사돈 재혼한다면서 집 하나 마련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모아도 돈이 없다고. 서울에서 힘들어 쫓기듯 내려왔더니 아직도 회복을 못했다고 하소연을 하길래 내가 일단은 폐물 있는 거 다 빼서 줬다. 뭐라고? 엄마,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걸 줘? 마지막 남은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해? 엄마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 오죽하겠냐? 아, 진짜. 일단 끊어, 엄마. 저는 남편이 저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엄마에게 가서 그런 사정을 한 게 너무 화가 났죠. 솔직히 저도 그동안 우리 둘이 애쓰고 모은 돈에 대해 제 지분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정엄마 폐물까지 털어간 건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날따라 밤샘 근무 때문에 제대로 저와 이야기할 시간도 없는 상황이라 저는 엄마 생일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속이 부글부글한 걸 참아가면서 엄마 생일날 이것저것 준비해서 이모들과 잔치상을 준비하는데 큰 선물은 아니더라도 남편이 꽃다발이라도 하나 준비해 올 줄 알고 기다렸어요. 회관에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니 그 정도는 챙겨줘야 엄마도 저도 면이 서잖아요. 그런데 털레털레 들어온 남편의 손엔 검은 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고 본인이 주인공처럼 중간에 떡하니 앉아서 음식까지 다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더니 우리 장모님 좋아하시는 꽈배기 생일 축하드려요. 고작 1,000원어치 꽈배기 3개가 든 걸 뻔뻔스럽게 내밀며 웃더라고요. 폐물까지 뺏어가 시어머니는 여행까지 시켜준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나.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남편을 끌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꽈배기? 그것도 1,000원짜리 봉지에 달랑달랑 들고 와서 선물이라고 주는 게 말이 돼? 그러고도 네가 사위야? 아, 장모님 그거 좋아하잖아. 용돈은 당신이 줄 거고. 엄마 폐물까지 뺏어가서 고작 사온다는 게 그거냐고. 그리고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했어? 아,
엄마 집 얻어줘야 돼서 급히 필요했어, 정말. 내가 그분한테 크게 받으면 몇 배로 갚을 거야, 정말. 내가 이런 이야기까진 치사해서 안 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 여행은 4번도 넘게 보내줬으면서, 그럼 우리 엄마 생일날에도 비슷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꽃 한 송이도 안 들고 1,000원을 쓰냐? 그것도 생일날. 내가 다른 이모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있겠어. 아무도 신경 안 써. 당신이나 그러지. 그래? 그럼 우리 엄마 폐물판 돈은 내놔. 뭐? 확실히 건물 준대? 약속 받았어? 한마디라도 들었냐고. 아무것도 없는 걸 어떻게 믿고 그런 짓을 해? 난 그런 불안한 돈 우리 엄마 주머니에서 나가는 꼴 못 보겠으니까 내놓으라고 당장. 그런데 그때 남편의 전화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받으라고 눈짓하자 남편은 쭈뼛거리며 전화를 받았죠.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인지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더군요. 아니, 이건 내가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는데. 이 나이에 이런 비싼 명품까지 챙겨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집이야. 우리 집에서 살 거니까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비싼 걸 몇 개를 보냈어. 부담스러워서 내가 정말. 그리고 그 순간 남편 얼굴이 굳더라고요. 여태 저한텐 시어머니랑 그분이 살 집 마련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던 게 거짓말인 게 그 자리에서 탄로가 났으니 당황했겠죠. 가방에, 시계에, 신발에 몇 개를 보냈는지 이렇게까지 과한 걸 내가 어떻게 받아요. 갖고 갔으면 싶은데. 남편이 당황해서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더군요. 우리 엄마 돈 명품 사다 바치는데 썼니? 그게 아니 집을 원래 사려고 했었어. 정말이야. 얼마나 우리 엄마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었으면 그걸 줬겠어. 근데 그걸 받아서 한다는 짓이 이거야? 그러면서 장모님 소리가 나오니? 너하고 나 오늘로 끝이야.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사위라고 사는 내가 미친년이지. 아, 투자라고. 그 영감 100억도 넘게 있다니까? 당신은 나 혼자 생각하면서 그런 게 아니야. 나중에 다 갚을게. 충분히 갖고도 남아. 그리고 솔직히 장모님은 자식한테 이렇게 줄 것도 없는 분이잖아. 뭐? 어디 지금 그딴 소리를 짓거려? 뭐 잘했다고? 그새를 못 참냐고. 몇 배로 올 텐데. 지겨워. 뭐가 투자고 뭐가 몇 배야. 당신 망상이지. 남의 돈 우습게 생각하지 마. 내가 갚을게. 10배로 정말 갚을게. 못 갚으면 당신 뜻대로 이혼하자. 그래. 됐어. 한마디만 더 하면 그 주둥이 찢어버릴 줄 알아.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돌아섰습니다. 이 인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이젠 믿을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거짓말만 술술 뱉는데 더 이야기를 나눈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전 다음날 우리 둘을 속이고 여행에 명품 선물까지 보낸 남편놈이 우리 엄마에겐 돈까지 빌려가면서 고작 1,000원 쓴 게 눈이 뒤집혀 다음날 바로 그분을 찾아갔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첫째 며느리입니다. 말 그대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저택에 혼자 살고 있는 분은 차를 한 잔 내주더니 어제 받은 명품 선물을 그대로 갖고 가라며 포장해 두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연락해서 갖고 또 가라고 할 참이었는데. 전 다른 부탁 때문에 왔어요. 무슨 부탁이요? 편하게 말해봐요. 어머님하고 두 분 이렇게 지내시는 거 저도 좋아요. 저희 시어머니 아들 둘 키우며 고생만 했는데 하루라도 편안하게 좋은 분하고 지내시면 며느리 된 입장에서 저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집 아들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어르신 가진 돈 때문에요. 솔직히 저희가 저런 선물을 해드릴 수 있는 형편 못 됩니다. 저도 살면서 사본 적도 없고요. 건물도 많으시고 돈도 많다고 들었는데 부디 그 돈 제 남편에게 줄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미리 김칫국 마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난 그냥 이 나이에 적적한 사람 둘이 만났더구만 생각해서. 그건 어르신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것 듣고 제대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동안 집에서 쩌렁쩌렁 신나게 통화하던 남편 목소리가 생생히 있는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그러니 그분도 나직이 숨을 한번 내쉬더니 그간 남편이 동생하고 통화하면서 큰 투잔이 떠들던 그 이야기를 듣더니 생각이 많아지는 얼굴이더군요. 정작 자식은 두 분 만남을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건물이라도 하나 안 주시면 어떤 상황이 올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곁에 현명한 며느리가 있었네요. 고마워요. 아닙니다. 아침부터 갑자기 찾아와 실례했습니다. 어머님 만남까지 제가 망치는 건 아닌가 싶어 고민 많이 했는데 헛된 꿈 가진 제 남편이 너무 부끄러워서요. 와줘서 고마워요. 진심으로. 그렇게 전 그분 저택에서 나와 허탈한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왔고 혹시라도 자식들 때문에 시어머니와 재혼까지도 깨지는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니 한 통의 전화를 받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뭐라고? 기부를 다 한다고? 그 많은 돈을? 야, 그 이야기 어디서 들었어? 엄마한테 제발 말리라고 해. 그리고 남편은 혼자 벽을 치고 뒹굴고 난리를 치더니 아이처럼 콧물까지 펑펑 쏟으며 울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드린 게 얼만데 그걸 다 기부하냐고. 쌤통이다. 내가 알려드렸어. 뭐? 당신 지금 뭔 소리야? 당신이 돈 받으려고 알랑거린 게 너무 거슬려서. 그리고 우리 엄마 돈도 묶여있잖아. 그래서 빨리 건물을 주든 안 주든 결정하라고 했더니 빠르게 해주셨네. 이제 우리 엄마 돈 빨리 갚아야겠다. 몇 배로 불려준다면서. 당신 입으로 이혼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당신이 가서 말했다고? 다시 가서 아니라고 말해 빨리. 오해였다고. 잘못 알았다고 빨리 가서 말하라고. 오해 아니잖아. 묶이지도 않아.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분이 당신 말 들어주는 거 보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되겠어. 응? 여보, 내가 있는 거 싹 털어서 그간 공들였다니까. 그게 얼만데. 제발. 내가 다 할게 뭐든. 이혼하면 돼. 여보, 왜 이러냐고. 안 그래도 미칠 것 같은데. 넌 나중에 나도 돈 많은 남자한테 팔아먹을 놈이야. 그 돈 때문에. 내가 그런 인간을 어떻게 믿고 사니? 더 말할 거 없고 우리 엄마 폐물값이나 정리해서 바로 보내. 더는 말하기도 싫어. 서류 준비도 미리 해놨으니까 사인하고. 전 그렇게 남편에게 통보로 이혼을 전달하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돈에 미쳐가는 인간 눈을 보니 있던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검은 봉지를 들고 와서 내밀던 그날 제 마음에선 볼장을 다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은 순순히 제 뜻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됐고 저는 엄마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분은 재산은 기부로 다 정리해놓고 시어머니와 재혼에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같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 남의 돈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잘 지켜보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제 살 깎는 이야기라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삶을 살아가는데 빛과 소금 같은 얘기가 됐으면 싶어서 써봤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